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 출마 선언으로 본격적인 서울시장 재보선전의 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서울시민의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서울시장 재보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제가 결자 해제해서 서울시정을 혁신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거듭된 요구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3년 반, 나라도 절체절명, 민생도 절체절명, 야권도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실정을 바로잡아서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고 미래로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일단 대권을 포기하는 대신 서울시장 출마를 선택했는데요. 안 대표 이런 입장 변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안 대표가 겉으로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말해왔지만 대권과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해 왔으며 측근들도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출마를 적극 권유해 왔습니다. 측근인 이태규 권은희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바람을 잡아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내의석 3석 고작 3% 안팎의 지지율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2022년 대권 도전을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안 대표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대권 도전을 포기하는 대신 서울시장 출마 쪽을 택한 것입니다.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지만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의 통합 내지 연대를 염두에 두고 혁신 플랫폼 구축 제안 등 다양한 분위기 조성 작업을 벌였으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태클에 걸려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은 대권이든 서울시장이든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입당을 한 뒤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안 대표로서는 단기 필마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독자 출마 선언을 한 뒤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 대표 출마 선언은 서울시장 재보선전의 기선을 잡는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부동산 대란, 코로나19 급증세와 백신 미확보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출마의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아직 뚜렷한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안 대표로서는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안 대표가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아직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장 재보선전의 판이 점차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나경원, 권성동, 이혜원, 이종구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5명이 출마 의사를 직감적으로 피력했고요. 안 대표 출마 선언을 계기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도 출마 결심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 물색을 위해서 물밑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해 왔기 때문에 비장의 히든카드가 부상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만약 오세훈 전 시장도 대권을 포기하고 재보선전에 뛰어들 경우 재보선판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선 룰과 일정을 확정하고 김 위원장 체제를 적극 뒷받침해온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를 20일 출범시킵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지만 문제는 과연 안 대표가 경쟁력이 있느냐, 또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7년 대선전이나 2018년 서울시장 선거처럼 각계약진을 한다면 민주당에게 서울시장을 진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017년 5월 대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야권 분열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보수 진영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으로 갈라지면서 문재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가깝게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박원순 52.8%, 자유한국당 김문수 23.3%, 바른미래당 안철수 19.6%로 민주당 박원순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경우든 야권이 분열되어서는 비록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재보선이 치러지지만 거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만약 서울시장을 민주당에 빼앗긴다면 보수 세력은 괴멸 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2022년 대선전도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 지지율이 3% 안팎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 대표는 정치에 입문해서도 이렇다 할 정치적 역량이나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지 않고 독자 출마해서는 당선 가능성은 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재보선전 승리의 관건은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입니다. 최근 리얼미터나 RN서치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거대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이지만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야권 후보 단일화 모델을 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박영선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장외 경선을 통해서 박원순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본선에서 물리쳤습니다. 이때 50% 안팎의 지지율을 자랑하던 안철수 씨가 지지율 4~5%에 불과한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를 했죠. 안철수는 아름다운 양보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야권이 2011년 모델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와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야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 대표도 야권 연대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정 경쟁만 보장된다면 어떤 방식도 다 좋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와 연대에 부정적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우선 설득해야 하고 단일화 협상을 성공해야 한다는 두 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대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을 징검다리 삼아서 차차기 대권을 노려본다는 전략 변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경선에서 탈락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안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룰 등 지난한 단일화 협상에서 결코 양보하려 들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삼석인 미니정당의 후보를 쉽게 양보할 리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안철수로 단일화한다 해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지 누가 단일 후보가 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야권을 4분 5열시키는 시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야권 후보 단일화 빅 이벤트로 국민적 흥행을 불러일으키면서 단일화가 성사만 된다면 야권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석권하면서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과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내년 봄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장 재보선전의 향방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